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의 틀을 완전히 체질적으로 바꾸는 농업 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 대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 농업 대전환 정책과 추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북의 경지 면적이 전국 1위, 논면적은 전국 4위로 이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 농업 대전환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농업 대전환 이전에 얘기하신 대로 경북이 전국에서 농지 면적 1위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보다 더 큰 이 지표가 있어요. 예, 우리 남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네. 땅 넓이가 가장 넓은 곳도 경북입니다. 어. 우리 남한의 19%가 경북입니다. 네. 그런 정도니 당연히 경제 면적 넓겠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농업 대전환, 농업 대전환의 핵심 슬로건은 이겁니다. 네. 경북의 농업은 앞으로 첨단 산업으로 결합해서 가겠다. 그리고 농촌, 시골은 네. 힐링의 공간으로 가자. 라는 이런 슬로건이거든요. 네. 이런 슬로건 밑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를 결합해서 그야말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네. 또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빅데이터 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농업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바꿔나가자라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는 이거는 뭐 시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의 소위 말하는 근로 중심의 노동력 중심의 이 농업으로는 앞으로 이 희망이 없다. 왜냐? 첫째, 농사 짓는 인구가 첫째 고령화로 네. 인해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만 농작을 하는 자체는 앞으로는 어떻게든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또 하나 문제가 뭔가요? 고령화 플러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 이제 떠나가는 그야말로 이제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가 결합된 원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농업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게 됐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경상북도 하고자 하는 것이 경북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을 시범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래요. 네. 해서 여기는 이제 뭐 스마트팜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온도 조절을 하고 물을 자동적으로 이제 공급하게 해서 사람의 인력과 노동이 덜 들어가는 형태의 네. 이런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해서 이제 한 공간 안에 다층 구조로 해서 여러 가지 재배를 동시에 또 자동으로 하게끔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시범 단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러한 이 농업 대전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산학관연 연구원 단체에 포함돼서 네. 전문가 72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시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농업 대전환 정책이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시한 농정틀 대전환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경북이 현재 추진하려는 정책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은 좀 부정적인 것이 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는 저는 뭐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이제 WTO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이 농업의 이제 세계적인 변화가 격변이 시작되었죠. 네. 그야말로 이제 보수적인 무역이 아니고 다 개방을 해야 되니까 상호. 네. 그러니까 우리 것도 이제 남의 것도 받아줘야 되고 우리 것도 수출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 80년대 이제 생산성 중심이었다면은 90년대 넘어가서 이제 그만큼 품질이 좋아야 팔리고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농업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부에 들어서서나 이런 얘기는 해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농업 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 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앞에 정부에서 늘 있어왔고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야말로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해와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뭐 보지는 않는다.
되는데 네. 어쩌나 경상북도 그러니까 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역시도 중에 하나로서의 네. 농업 대전환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해서 해나가겠다는 이 자체를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지켜봐주고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네. 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또 뭐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농업 대전환 정책의 쟁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쟁점은 뭐 참 여러 가지 많은데요. 네.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좀 요약을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농업 자체가 우리 경북도 그렇고요. 보통 3헥타르 미만의 이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3헥타르 다를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 절반 정도 1.5헥타르 정도만 농작을 해요. 소위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소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큰 농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소농이 대부분을 이루는 이러한 이 농업 현실에서 네. 이 농업 전환, 대전환, 4차 산업의 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담아갈 수 있을까? 또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네. 이런 그 부분 하나 이제 논점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경상북도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뭐 디지털 적용도 좋은데 네. 이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점점 사과 농사에도 대구가 옛날에는 능금 사과의 도시였습니다. 대구가. 네. 그랬던 것이 점점 더 이것이 올라와서 지금 강원도 태백까지 올라와서 사과 농사를 하고 있어요. 네. 대구는 사과 농사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경상북도도 지금까지 농가 소득 차원에서 아열대 작물을 해라 하면 소득이 좀 나아질 것이다. 네. 이런 중심으로 좀 왔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만은 약하다. 그래서 좀 더 환경 보전형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작물의 개발, 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논점이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어쨌든 이러한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농업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농업용 뭐 등유 주로 쓰는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탄소 중립과 맞물린다는 거죠.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하게 되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전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논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뭐 시행된 지 오래됐죠. 이제 공익청 직불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경제 면적 그리고 뭐 기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으면 소득 보장 차원에서 돈을 지불을 하는 게 이제 이 공익청 직불제인데, 이 공익청 직불제의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까지는 네.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기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노년층의 사람들이 도시에 귀가하다가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도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또는 요즘은 젊은 층 중에서도 시골에 들어와서 좀 새로운 농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이 청년 농업인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안 돼요. 그렇지. 이런 제도부터도 저는 좀 바꿔야 된다. 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논점은 뭐냐. 이 환경 얘기를 지금 바탕으로 쭉 해오고 있는데, 네. 영농 폐기물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영농 폐기물 심각한데, 이 영농 폐기물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하라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시골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마을 이장들이거든요. 네. 마을 이장인데 마을 이장 지금요 70대 어르신이 이장을 하고 있어요. 70대 이장도 할 수 없는 마을도 많아요. 그럼 누구한테 설명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까다로운 기준들을. 이런 걸 저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청년 귀농 청년들이라든지 네. 좀 중장년층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네. 그를 결합을 해서 그분들에게 들어와서 농사도 지으면서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농 폐기물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면, 네. 일종의 기간제 근로수당을 좀 주면서 말이죠 하면, 이거는 저는
고용 창출도 되고 저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어쨌든 경북의 농업 대전환 정책 정점을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농업 대전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네.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 경북이 이모작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또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중장년층 연령대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네.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쌀밥을 못 먹었어요. 뭐 그 점심시간에 이제 우유 좀 먹은 정도.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보리, 네. 예, 그 보리밥. 그리고 이제 보릿고개 노래 지금 뭐 많이 알잖아요. 네. 이제 거의 보릿고개 넘은 시절이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쌀 생산량이 부족하고 이제 보리, 밀 이런 것이 이제 많아서 이제부터 이모작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소비량이 이제 감소해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보리밥 안 먹었죠. 네. 지금은 거꾸로 이제 건강에 좋다고 보리밥 먹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먹을 게 없어 보리밥 먹었지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쌀 생산 중심으로 가서 이제 쌀밥을 주로 먹었고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또 그 쌀 소비량조차도 이제 감소해 가는 거죠 지금은. 네. 다른 거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뭐 햄버거를 비롯해서 뭐 부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자 그러면 첫째 이제 이 쌀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생산량이 좀 줄더라도 기본적인 생산 유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수급을 유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생산이 급격히 떨어지면은 또 이제 보전을 해줘야 되고 우리 세금으로라도 네. 일정 부분 또 금액을 줘서 수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적정 기간 보전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균등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뭐냐 이제 이모작을 하자. 보통 지금 우리 이제 벼농사 하는 데 가면 그야말로 1년에 한 번 벼만 봄에 벼 심고 그다음 가을에 추수하고 네. 일모작이거든요. 네. 이걸 좀 바꾸자. 그래서 이제 콩과 밀 이모작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가루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또 쉽게 가루로 가공해서 이제 우리 이 밀가루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품종이에요. 네. 이런 걸 결합해서 이모작으로 가자. 그러면 농가 소득도 좀 향상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농업 대전환 추진위원회에서 실제로 그 일전에 그 경북 상주죠. 네. 경북 상주시에서 이제 그 이모작 관련돼서 이모작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국산 밀은 우리가 거의 90% 이상 우리가 수입합니다. 네. 가장 많이 수입하는 어디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지금 뭐 물가가 뭐 막 난리 났죠 지금. 네. 어쨌든 우리 순수한 우리 국산 밀도 좀 이모작이 하나로 파종을 하자. 해서 그 파종 시연회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뭐 이런 네. 정도 이제 이모작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8월 17일이었죠. 경북도청에서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또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인가요? 제가 봐도 비판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의 그 구성 멤버들을 보면 네. 정작 있어야 될 사람이 없더라. 누구냐? 저 대표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했던 김재수 전 장관, 그 다음에 기업이죠. 그 가공식품 이제 그 주로 이제 닭 많이 하고 네. 있죠. 이제 그 하림 그룹의 이제 김홍국 회장,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는데 네.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죠. 아니 그 기업체가 무슨 꼭 그 농업과 관계가 있나? 이제 하림 그룹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네. 꼭 그렇지는 또 않아요. 뭐 하림 그룹도 어쨌든 간에 뭐 이 가공품 생산을 많이 하지만 이제 그 양계 닭과 관련된 우리 부산물도 생산하는 그것도 어쨌든 농업의 하나죠. 네.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이제 뭐 벼농사라든지 직접적인 농업과 비교해서 이제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있어서도 농업 대전환 이 위원회에 이제 무려 59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단 12명밖에 없다. 여성의 비중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네.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농사를 하는 농업인이 없다 이게. 저는 이 부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농업학과 농대 교수들 전문가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이론적 전문가고 논리적 전문가지 현장 전문가는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은 뭐 저도 뭐 대학 교수 출신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농업인 단체 대표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왜 저는 참여를 시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도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근데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상북도의 이제 담당자 얘기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기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또 인원 보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 또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북도의 입장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출범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네. 앞으로의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농업 대전환을 위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이 부분도 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좀 아쉽죠. 네. 지금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농업대전환 정책추진위원회의 현장 정작 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이 참여가 안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작 지역 농민들은 그런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몰랐다.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라는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했으면 네.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시책이 따라가거든요. 그다음 그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네. 소위 말해서 사업들이 막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정책은 있는데 시책과 사업이 지금 밸런스를 안 맞춰가는 이런 것이 이제 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농업 대전환 정책이면은 그와 관련돼서 시책이 아까도 몇 가지 나왔잖아요. 네. 이 디지털 그 혁신 팜 단지를 만들겠다. 뭐 그런 네. 일종의 사업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는 반드시 현장 농업인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이것을 이제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은 이제 공모 형태를 해요. 그래서 네. 참여하시라 얼마든지 예산 지원해 준다. 네. 뭐 이런 이제 하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그것이 파급돼 나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네. 뭐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보완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런 농업 대전환 정책 추진위원회에 분과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분과 만들어서 그야말로 농업인 목소리를 담아가는 분과 하나 만들어서 저는 참여시키면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장 반응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점차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농민들과 조금만 더 소통을 그렇죠. 했더라면 네, 하는 네. 아쉬움들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요, 정말 이 문제입니다.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에 지금 임대 기간이 5년까지로 최장 5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경북 영양군의 경우는 이제 3년이에요. 네. 3년이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려면은 네. 연세 드신 분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기계 조작을 해야 되고 네. 그 기계 매뉴얼을 또 익혀야 되고 그걸 따라가는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팜은 그래도 조금은 젊은 층에서 하기가 좋고 또 스마트팜을 해놓으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뭐 옛날처럼 막 흙 밟고 굉장히 많이 힘들고 좀 지저분한 느낌의 농업이 아니고 네. 깔끔해요 정말. 저는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네. 예, 가봤는데 정말 뭐 흙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물 자동으로 관수가 되니까 자동으로 물 이제 공급이 되고 네. 아주 깔끔하게 이제 해 나가는데 이 임대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임대 기간 끝나면 어떡하나요? 3년 또는 5년 지나면 본인 자비로 땅을 사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팜 구축하는 돈 엄청 들어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이 청년 농부 한 명, 경북 영양군에서 스마트팜을 임대 사고 있는 그 청년 농부 한 명과 이제 전화 인터뷰를 좀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네. 앞으로 걱정이 안 됩니다. 3년 후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지금 1,000평 정도의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돈이 5억에서 7억 들어간답니다.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 사람에게 만 다 임대를 계속 해줄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제도 변화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농업 대전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